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인공지능 국뽕을 조심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제 채널을 계속 구독해보시는 분들은 잘 알겠지만 제가 이 이야기 처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의 몇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딱 사기치기 딱 좋은 항목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뽕 뉴스들이 조회수 빨려고 거짓말하기 딱 좋은 항목이에요. 최근에 한국 테크뉴스와 모 한국 개인 방송인이 또 한 번 국뽕으로 사람들 선동하고 난리친 사건이 있는데 뭐냐면요. 한국이 인공지능 칩을 독자적으로 개발했고 이것이 미국산 인공지능 칩보다 훨씬 성능이 좋고 전력 소모는 600배가 적어서 600배 효율적이다.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뉴스는 다 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떻게 공식 뉴스가 뻥을 칠 수 있을까 믿기지 않겠지만 이제는 공식 뉴스가 뻥을 치는 못 믿을 세상이 펼쳐지는 게 요즘의 미디어 업계입니다. 물론 개인 방송도 뻥이 많은 세상이고요. 요즘 미디어가 다들 그래요. 뻥치는 게 트렌드입니다. 다 조회수와 광고비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만든 것보다 한국이 만든 인공지능이 막 성능이 몇백 배가 좋다. 듣자마자 딱 구라라는 감을 딱 잡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거짓말이 팽배한 세상이 되었는지, 그리고 이 거짓말에 한국 사람들은 다들 속아 넘어가는지 얘기해 드리자면 뭐 아주 간단합니다. 대중들이 무식해서 그래요. 그래서 인공지능이 뭔지 모르는 무식한 대중들에게 인공지능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거짓말 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 사기꾼들한테 사기당하지 않을 수 있는 사기꾼 분별법을 알려드릴게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딱 세 가지 기본 개념만 알면은 인공지능을 가지고 사기치는 세력으로부터 사기를 안 당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인공지능의 첫 번째 단계는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머신 러닝이라고 영어로는 부르고요. 한국말로 굳이 번역해보면 기계학습이라는 단계예요. 자, 두 번째는 모델링이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모델링. 그리고 세 번째는 인퍼링 혹은 인퍼런스라고 하는 단계입니다. inference라고 영어 원어로 쓰죠. 아시겠죠? 자, 인공지능은 세 가지 단계가 있다고 다시 한번 뭐라고요? 첫째, 머신러닝. 둘째, 모델링. 셋째, 인퍼링. 이 세 가지 개념만 확실히 알면은 여러분들이 사기를 안 당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머신러닝이 뭔지 알려드릴게요. 머신러닝 뭐냐면 아주 쉽게 얘기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과일 가게를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자동으로 그 과일이 들어오는 납품된 과일을 보고 어떤 게 사과이고 어떤 게 바나나인지 구분하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처음에는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사진을 보여주는 거죠. 인공지능 시스템에 달린 카메라 앞에. 렌즈 앞에 실제 사과를 보여주면서 이건 사과야. 이건 사과야. 이건 사과야 하면서 알려주는 게 머신러닝입니다. 사과 사진을 이런 식으로 천여 장의 사진을 보여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바나나 사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바나나 사진 보여주고 이건 바나나라고 알려주는 겁니다. 다른 바나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것도 바나나예요. 하면서 이렇게 또 천여 장의 바나나 사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의 사과와 바나나를 학습한 이후에 이제 인공지능은 배운 사진들의 데이터를 저장을 하겠죠. 이렇게 학습시키는 과정이 머신러닝입니다. 그러면 이 사과 사진 천여 장의 공통점은 뭘까요? 사과는 빨간색이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사진의 데이터 픽셀 값에 이 빨간색, 계통의 컬러가 많이 들어간다. 통계적으로 픽셀 정보에 빨간색이 많이 들어간다. 요런 정보가 있겠죠. 또 무슨 공통점이 있을까요? 도형적인 정보가 동그란 그런 도형적인 모습으로 사진에 찍히죠? 사과는 동그랗습니다. 자, 이렇게 특징 딱 두 가지만 추출하면 데이터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한 장의 사과 사진이 있잖아요. 사과 사진 한 장에 1메가바이트라고 쳐봐요. 그러면 사진 천여 장이면 1기가바이트입니다. 그런데 모델링은 여기서 공통점만 추출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아주 작아집니다.
몇 킬로바이트도 안 되는 데이터를 여기서 형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모델링입니다. 수학적으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데이터만 추출하는 과정이 모델링입니다. 모델링할 때 나온 데이터는 한마디로 요약본이에요. 뭐냐면 사과는 빨갛고 사과는 동그랗다. 이런 정보죠. 그럼 이번엔 바나나를 이야기해봐요. 바나나는 노랗고 바나나는 길다. 요런 정보를 이렇게 요약해가지고 하나의 수학적인 모델을 만드는 것이 모델링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인공지능의 첫 번째 단계인 머신러닝이 끝나고 두 번째 시작되는 단계가 이게 모델링이에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단계 인퍼링은 뭐냐면요. 이번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새로운 물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공지능은 과거에 모델링 해놨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것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새로운 바나나를 보였다고 쳐봐요. 근데 이 바나나가 기존에 보았던 바나나와 좀 달라요. 약간 상해가지고 갈색으로 좀 변해 있는 그런 바나나 사진을 보여줬다고 쳐봅시다. 인공지능은 좀 당황하겠지만 기존의 사진 천여 장으로부터 추출한 공통점을 가지고 바나나라고 유추를 하겠죠. 하지만 뭐 99%의 확률로 확실하게 바나나라고 얘기할 순 없겠죠. 왜냐면 약간 이렇게 색깔이 좀 이렇게 갈색으로 바래져 있기 때문에 뭐 한 80%의 확률로 바나나인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사과도 그런 식으로 이번에는 사과인데 좀 덜 익은 사과가 있다고 해봐요. 빨간색이 좀 되기 전에 녹색과 빨간색이 될랑말랑한 요런 사과를 딱 보여주면 과거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즉 머신러닝을 해서 모델링을 해놓은 그 모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은 인퍼링 즉 추론을 하겠죠. 또 이렇게 99%의 확률로 사과다라고 말을 못해도 과거에 이게 빨간색에 대한 통계 정보와 동그란 거에 대한 형상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그런 수학적인 정보를 바탕으로 새로 보여주는 사과의 이미지는 75%의 확률로 사과인 것 같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자, 이게 인공지능의 원리입니다. 아시겠죠? 다시 정리해드리면 인공지능은 몇 가지 단계가 있다고요? 인공지능은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머신러닝, 모델링, 인퍼링 이 세 가지 단계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단계 중에서 어떤 게 가장 많이 에너지를 필요로 하냐면 바로 머신러닝 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를 씁니다. 전기세가 가장 많이 나오고 가장 많은 컴퓨터 리소스를 잡아먹습니다. 즉 가장 고성능 실리콘 칩이 필요한 단계가 머신러닝 과정입니다. 왜냐면 그 천장의 사진을 다 읽고 거기서 공통점을 추출하기 위해서 컴퓨터 리소스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단계는 언제나 바로 이 머신러닝을 할 때입니다. 그래서 한국산 인공지능 칩과 미국산 인공지능 칩의 성능을 비교하려면 인공지능의 이 세 단계 중 어느 단계에서 쓰는 칩이냐를 먼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언제 컴퓨터 성능이 가장 많이 필요하다고요? 머신러닝 할 때요. 그래서 미국산 칩이 굉장히 고성능인 이유는 머신러닝 할 때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GPU에 대한 원천 기술을 미국이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왜 GPU 머신러닝에 많이 쓸까요? 원래 GPU는 컴퓨터 게임 할 때 많이 쓰던 컴퓨터 칩입니다. 그 뜻은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의 약자입니다. 즉 그래픽 처리 장치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레이싱 게임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레이싱 트랙을 막 달리는 게임이 있다고 쳐봐요. 그러면 게임 속 레이싱 트랙의 관중성에 수많은 관중들이 앉아있고 그리고 제가 게임 속에서 게임의 레이싱카가 달려갈 때 배경들이 굉장히 빠르게 지나가겠죠.
자, 이런 거를 빠르게 처리해서 그것도 고화질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컴퓨터의 중앙 처리 장치인 CPU 가지고는 좀 힘들어요. 그래서 GPU라고 하는 여러 개의 코어를 가지고 있는 그런 컴퓨터 칩이 개발되었고, 사실 처음에는 게임을 위해서 개발이 됐던 게 그래픽 처리 장치이지만, 그런데 게임 용도뿐만 아니라 이제는 머신러닝 할 때도 굉장히 빨리 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서 그래픽 처리 장치가 인공지능의 머신러닝에 사용되게 된 거예요. 예를 들면 CPU 같은 경우는 고성능 CPU 같은 경우는 데스크탑 컴퓨터의 경우 코어가 보통 6개 정도 있고, 좀 좋은 거는 한 10개 정도 있죠. 하지만 이런 그래픽 처리 장치인 GPU는 이런 코어들이 1000개 이상 혹은 2000개 이상 이렇게 많이 달린 이런 컴퓨터 칩이에요. 최신 그래픽 처리 장치는 코어가 더 많고 더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코어를 통해서 데이터를 병렬로 매우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컴퓨터 게임하는 사람들이 많이 썼지만 점차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쓰게 돼서, 그래서 미국산 컴퓨터 게임용 그래픽 카드가 인공지능, 머신러닝용으로 쓰이게 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인공지능 칩 관련 기술들은 대부분 미국산 컴퓨터 게임용 그래픽 카드 회사들이 인공지능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결국엔 머신러닝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기술이 인공지능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알고리즘을 만들든 간에 예를 들면 사과나 바나나를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에 있었던 책들의 내용을 텍스트를 다 읽어가지고 결론을 도출하거나, 아니면 과거에는 미술 작품들을 다 읽어서 결론을 도출하거나, 아니면 과거에 인류가 만들어 놓았던 그런 음악들을 다 검색해서 결론을 도출하거나, 어쨌든 과거에 있었던 인류가 만들었던 걸 모든 것 다 디지털 정보로 빠르게 스캔해가지고 거기서 공통점을 재빨리 추출해서 사용자에게 정보를 주는 게 인공지능이잖아요. 중요한 건 빠르게 읽어서 공통점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속도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그래픽 처리 장치 회사들이 요즘 그렇게 인기인 겁니다. 아시겠죠?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런데 한국산 인공지능 칩들은 이런 머신러닝의 단계에 적합한 그런 칩들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인공지능의 첫 단계인 머신러닝을 하기 위한 그런 기술들은 다 뭐라고요? 컴퓨터 게임용 그래픽 처리 장치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수천 개의 멀티코어가 재빠르게 머신러닝을 도와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한국은 역사적으로 컴퓨터 게임용 처리 장치를 만들었던 나라가 아니에요. 한국은 그런 기술이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한국이 만들었다고는 인공지능 칩은 뭐냐면 인퍼링을 하는 그런 칩을 말하는 거예요. 즉 누군가 머신러닝을 다 해놓은 그런 모델들을 파일로 다운받아서 그거를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는 컴퓨터 리소스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컴퓨팅 기법적으로 구조도 단순하고 만들기도 쉬워요. 심지어 저도 $70 정도의 개발용 싱글보드 컴퓨터 가지고 저만의 온디바이스 인공지능을 구현한 적도 있습니다. 이런 거 만들려면 박사 수준의 지식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대학교 학부 수준의 지식이면 만들 수 있습니다. 제가 인퍼링 디바이스 만드는 법 이 영상 뒤에 링크 걸어 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게 상대적으로 만들기 쉬운 인공지능 시스템들은 그것마저도 미국에서 설계도를 다 대여해주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럼 한국 대기업의 임원들이나 연구소장들은 주기적으로 미국을 방문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이렇게 설계도만 전문적으로 대여해주는 회사에 가서 설계도 좀 대여해달라고 한 다음에 한국에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어떻게 잘할까요? 제가 2년 전에 일했던 회사가 그런 회사입니다. 싱글보드 인공지능 개발 키트 만들어서 파는 회사 다닌 적이 있어요. 미국의 이 회사는 인공지능 인퍼링 전용 개발보드 한 개에 $100 정도 하고 전 세계에 판매합니다. 그 컴퓨터 그래픽카드 장치에 들어가는 머신러닝 전용으로 쓰는 그런 설계도는
미국이 설계도를 잘 안 빌려주겠죠? 특허도 잘 안 빌려주겠죠? 당연히 안 빌려줍니다. 그래픽 카드 장치의 특허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잘 안 빌려줍니다. 머신러닝용 그래픽 카드는 칩 한 개에 4만 달러가 넘어요. 돈 되는 산업이에요. 미국이 자기네들 돈 벌어야 되니까 지금 핫한데 왜 남의 나라에 빌려줍니까? 그래서 미국이 그 그래픽 처리 장치 관련해서 한국에다 특허나 설계도를 대여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는 미국이 한국이나 대만을 하청해서 자기네 특허는 미국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고 한국이나 대만의 공장을 이용해서 제조 하청을 맡긴 다음에 미국 상표를 붙여서 미국 자국이 돈을 벌는데 사용하는 거지. 한국이나 기타 외국에 잘 빌려주지 않는다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한국이 개발했다고 하는 건 뭐냐? 자, 다시 말하면 머신러닝 칩은 굉장히 고성능의 그런 칩이고 미국이 함부로 미국 밖의 다른 나라의 특허나 설계도를 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퍼링 할 때 쓰는 컴퓨터 칩들은 단순하고 속도도 빠르지 않고 만들기도 쉽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미국이 한국에다가 기본 설계도를 대여해 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한국이 받은 설계도를 그대로 쓰지는 않아요. 한국의 시스템의 메인보드에 맞게 출력 단자를 살짝 고쳐서 씁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본사의 설계도가 고가의 하드나 메모리에 맞춰 설계가 돼 있다면 한국산 저장 장치에 맞춰 속도를 좀 다운하거나 하는 작업을 해야 국산 저장 장치에 맞게 시스템을 튜닝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의 회로 편집 정도는 한국도 합니다. 그래놓고 한국 뉴스는 미국이 개발한 인공지능 칩보다 600배 낮은 저전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을 한다 하는데 이게 개뻥인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인퍼링을 할 때는 전기를 많이 쓰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기를 가장 많이 쓰는 머신러닝용 인공지능 칩과 전기를 가장 안 쓰는 인퍼링 할 때 쓰는 컴퓨터 칩과 비교하면 공정한 비교가 아닌 겁니다. 이해 가셨나요? 정말 제가 한 말을 이해하셨나요? 공정한 비교가 아닌 거예요. 공정한 비교를 하려면 동일한 일을 수행하는 두 가지 종류의 칩을 비교해야죠. 즉 머신러닝의 경우 미국산 머신러닝 전용 칩인데 한국산 머신러닝 전용 칩과 비교해야겠죠? 하지만 한국산 머신러닝 칩은 없습니다. 미국이 특허를 안 빌려주니까. 아시겠죠? 그리고 비교를 또 하려면 미국산 인퍼링 전용 칩과 한국산 인퍼링 전용 칩을 비교해야겠죠? 미국에서도 일부 미국 회사들이 인퍼링용 칩을 만들긴 합니다. 미국도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인퍼링 할 때 자기네들이 커스텀으로 설계한 인퍼링 쓰면 좋을 때가 있으니까요. 그럼 미국산 인퍼링 칩과 한국산 인퍼링을 비교해야 공정한 비교인데 한국 뉴스가 거짓말하는 게 뭐냐면요. 미국산 머신러닝 칩의 전력 소모와 한국산 인퍼링 칩의 전력 소모를 비교하기 때문에 공정하지 않은 비교이고 또한 속도 또한 미국산 머신러닝 칩의 머신러닝 데이터 처리하는 것과 한국산 인퍼링 팀의 데이터 처리하는 속도를 비교하는데 이것도 공정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머신러닝 자체가 그 단계에서 시간이 원래 더 오래 걸립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 언론이 완전히 대놓고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데 인공지능 공부한 사람들 아니면 분별을 못하죠. 한국 뉴스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로 한국 개인 방송인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절대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알려줬죠. 안 속는 법. 그래서 미국에서는 여러분들이 뭘 해야 좋을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머신러닝 전용. 그런 칩을 개발해야 훨씬 수준이 높은 그런 컴퓨터 아키텍처를 다루는 회사입니다. 사실 인공지능이란 게 어려워 보이지만 사실 되게 쉬운 개념이에요.
인공지능이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는 수학적인 알고리즘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산을 볼 때 나무와 나뭇잎을 보니까 어려운 거게요. 전체적인 산의 윤곽을 본다면 쉬운 개념입니다. 인공지능을 전공한 공대생들보다 아이를 키워본 엄마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인공지능입니다. 아이를 키워본 아기 엄마들은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어때요? 되게 힘들죠? 왜 힘드냐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우는데 왜 우는지도 모릅니다. 그냥 젖 먹고 똥 싸고 오줌 싸는 거 밖에 처음에 몰라요. 인간은 처음 태어나면 아무것도 몰라요. 하지만 그런 아이에게 엄마가 말을 가르쳐 주고 이렇게 다 하나하나 가르쳐 주면 어느 순간 아이는 난 사과가 먹고 싶어. 난 바나나가 먹고 싶어 얘기하잖아요. 이게 머신러닝과 모델링 인퍼링입니다. 즉 인공지능이란 어느 날 뿅하고 컴퓨터 과학자들이 만든 게 아니라 인간의 뇌발달 단계를 그대로 컴퓨터 코딩으로 구현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해 잘 알고 싶으면 아이를 키워보거나 엄마에게 나 어렸을 때 어떻게 지적으로 성장했는지를 물어보세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자라서 성인이 됐다고 쳐봐요. 그러면 어렸을 때 본인이 보았던 사과와 바나나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한국에서 한국산 사과와 한국으로 수입되는 바나나만 보고 자랐어요. 그런 아이가 예를 들면 난생 처음으로 미국에 갔다고 쳐봐요. 그래서 미국산 사과를 처음으로 본 거예요. 예를 들면 한국산 사과는 대부분 후지 사과라고 하는 일본산 품종인 거 아시죠? 박정희 대통령이 일본에서 국가적으로 수입한 품종이 한국에서 여러분이 먹는 부사라고 하는 사과입니다. 부사의 한문의 일본어 읽기 발음은 후지입니다. 그런데 미국산 사과는 레드 딜리셔스라고 하는 그런 사과. 품종이어서 한국 사과보다 크기가 작고 조금 길쭉해요. 자, 하지만 한국에서 처음으로 미국에 간 어른은 어렸을 때 보았던 한국산 사과의 모습을 가지고 미국산 레드 딜리셔스 사과를 봤을 때 조금 길긴 하지만 바나나라고 판단하지 않고 사과인데 미국산 사과는 이렇게 생겼고 크기가 좀 품종이 좀 다르구나라고 인식하게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엄마 입장에서 생각해 봅시다. 아기가 1살, 2살일 때가 키우기 어려운가요? 아니면 18살, 19살 다 큰 아들이 키우기 쉬운 건가요? 당연히 다 큰 아들이 키우기가 쉽습니다. 얘한테는 그냥 사과 그냥 던져주면 지가 알아서 씻어서 먹어요. 하지만 어린아이들 1살, 2살 아이한테는 사과 함부로 못 줍니다. 잘못 주면 배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잘게 믹서기로 갈아가지고 죽처럼 만들어서 줘야 하고 일단 젖을 때야 이유식을 먹을 수 있겠죠. 그래서 갓난아이 키우는 거는 정말로 어려워요.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일입니다. 엄마는 위대합니다. 그런 에너지를 많이 잡아먹는 일을 했기에 저와 님들이 지금 건강하게 자라서 이런 영상도 시청할 수 있는 지적인 지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2살짜리 아이에게 사과 먹이는 거랑 20살짜리 아들에게 사과 먹이는 거랑 차원이 다른 난이도인데 지금 한국 방송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냐면 20살짜리 그 어른이 사과를 먹는 방식과 2살짜리 아이에게 사과를 먹이는 방식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비교죠. 공정한 비교가 아닙니다. 미국 20살 청년과 한국 20살 청년 중 누가 사과를 빨리 먹을까를 비교해야 공정한 비교지요. 미국 2살짜리 아기와 한국의 20살짜리 청년이 누가 사과를 빨리 먹을까를 비교하면 말도 안 되는 비교인 거예요. 그런데도 이런 거짓말을 무리하게 하고 있는 게 한국의 신문사 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할까요? 무식한 대중들이 있기에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습니다. 국뽕방송을 만들어서 쭉쭉 클릭수를 유도해서 광고비 빨아먹으려고 어그로를 끄고 있는 거예요.
또한 이 과정에서 한국 인공지능 스타트업들이 방송사에 홍보비도 주겠죠. 이걸로 먹고 사는 게 언론사들입니다. 밥 먹어 먹고 살려고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사실 개인 방송인들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서 방송인들 중 악하고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